안녕하세요. 아시탄가 제니유가 원장 이지은입니다. 어제 주말반 지도자 교육 수업에서는 바가바드 기타에 나온 마음의 훈련과 요즘 시중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더 해빙,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책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했어요. 자기계발서가 돈을 버는 방법론에 대한 책으로 전락하고 있는 요즘 시대는 돈도, 부도, 운도, 건강도 모두 불안하고 긴장된 시대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기계발서는 심리학의 일환이고 심리학은 결국 영성, 영혼에 대한 탐구의 낮은 버전, 하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 존재와 인식의 관계에 대해 과학적으로 밝히는 양자 물리학과 뇌과학으로도 많이 흐르고 있어요. 요가 책을 연구하다 보면 양자 물리학, 심리학,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요가에서 마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 더 와닿게 쉽고 자극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읽을만 합니다.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대부분 돈과 부를 끌어당기는 법칙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일반 대중들에게 더 매혹적으로 다가가고 있죠. 어제 수업을 들은 우리 은성이가 더 해빙이라는 책과 바가바드 기타 및 요가 철학의 연관성을 이야기해 준 것은 재밌고 좋았는데 더 해빙이라는 책을 읽지 않고 처음 들을 때는 좀 애매할 수 있다고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중반 지도자 교육 친구들한테는 소개를 안 해준 것도 마음에 걸리고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해 올려봅니다. 먼저 바가바드 기타의 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 또는 초월은 외적인 상황과 조건을 변화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대하는 정신 상태 또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 차원의 기운을 초월한 사람은 밝으면 밝은 대로 놔두고 활동적이면 활동적인 대로 놔두며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놔둔다. 핵심어는 놔둔다, 그대로 둔다, 놓아버린다 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태를 싫어하지도 않고 갈구하지도 않는다. 그 밑에 밑줄친 부분을 보시면 자기가 어떤 행위와 활동을 하더라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 편안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자, 다음 장 계속 읽겠습니다. 그는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화를 내지 않는다. 그는 명예와 불명예를 동등하게 보고 친구와 적을 똑같이 여기며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인위적인 행위를 꾀하지 않는다. 그대는 그대가 하여야 할 일을 하면 된다. 행위의 결과는 그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또한 행위를 피해서도 안 된다. 행위를 포기하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포기는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해빙에서도 간절히 원하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그 전에 자기계발서에서는 이루어진다라고 했었는데 더 해빙이 남다른 것은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결핍감을 주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 중립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할 때 오히려 부와 행운이 끌어당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슈나의 이러한 가르침은 노자의 가르침에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고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하려고 함이 없으면서도 모든 것을 하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면 모든 것이 조화롭게 흘러갈 것이다. 이 흐르다, 흐름에 대한 건 요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흐름을 타는 것,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는 것, 요가 수련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더 해빙에서도 에너지의 흐름을 타야 된다. 특히 부와 행운의 에너지의 흐름을 타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근원인 도를 따르는 사람은 하루하루 마음을 비워 단순해진다. 비우고 또 비우면
인위적인 욕망이 없이 행하는 단계에 도달한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세상의 주인으로 살려면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세상에 얽매여 분주한 사람은 결코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다. 예수의 가르침에서도 크리슈나 그리고 노자의 메시지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다 잘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하면 된다. 너희는 오직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이제 해빙의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도 운동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비슷해요. 지속적으로 해빙을 실천할수록 내 마음의 탄탄한 근육을 키워가게 되죠. 이 근육이 단련되면서 점점 기쁨과 편안함을 쉽게 또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동시에 불안과 걱정은 점점 사라지게 되지요. 나를 격려하는 그 말의 저절로 마음의 근육이 단련되는 것 같았다. 이 부분에서 바가바드 기타 맨 첫 장에 있는 마음은 훈련하는 대로 간다 라는 구절이 떠올랐어요.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스트레스는 근육을 뭉치게 하죠.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긴장의 에너지는 우주 속의 경직된 주파수와 상응하여 돈의 흐름을 느려지게 해요. 돈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끼면 나와 우주가 편안한 주파수로 연결돼요. 우주는 내 감정 에너지를 수신한 뒤 편안한 내 모습 그대로를 거울처럼 비춰서 내 경제 생활이 편안해지도록 해주죠. 지속적으로 해빙을 실천할수록 내 마음의 탄탄한 근육을 키워가게 되죠. 이 근육이 단련되면서 점점 기쁨과 편안함을 쉽게 또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이걸 정리해 본 저의 메모인데요. 지금 건강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건강한 느낌이 드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게 이제 여기서는 돈으로 표현했지만 저희는 몸으로 생각했을 때 해빙이죠. 편안하고 기분 좋고 감사하고, 그러면 우주 에너지의 흐름에 들어갈 수 있고 물 흐르듯 편안하게 에너지가 흐르게 되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부나 건강과 운을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러나 이거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반복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우주의 에너지 흐름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바로 부정적인 감정인데, 이 부정적인 감정은 너무 무겁고 탁해서 이 맑은 에너지 흐름에 가라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마스터키는 결국 마음에 있으며 마음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이 마음의 관리에 대한 이야기는 요가 수련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제 요가 수트라의 1장 2절, 요가는 마음의 동요를 잠잠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외에도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해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은 실어두고 있는데, 이 책 내용을 너무 많이 소개하면 안 되니까 직접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고, 정말 편하고 읽기 쉽게 대화체로 잘 써놨어요. 양자 물리학으로 과학적인 근거도 드러났고, 감정이 왜 진동과 파동을 지닌 에너지로서 물질을 창조하는지에 대해서 양자 물리학의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놨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수련하고 있는 요가 수련과도 관계가 깊고, 그것의 경전인 요가 수트라에 나오는 인식, 의식, 마음의 관리와도 연관이 깊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해빙의 이론과 요가 철학의 이론을 조금 더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살펴보시면 해빙은 결국 돈은 결과고 감정이라는 에너지가 원인이다.
감정이 진동과 파동으로 이루어진 우주가 우리에게 선물한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물질을 지배한다. 에너지가 물질을 밀가루 반죽하듯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와 행운을 이루는 진짜 부자가 되려면 인식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돈을 버는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가 철학 이론에서 뿌르샤와 뿌라크리티에 대한 이론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인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이고 본질이 무엇이고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히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며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그것을 내적 자각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지도자 교육 시간에 유아인과 김희애가 나왔던 밀회라는 드라마에 비추어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뿌르샤가 뿌라크리티에 가려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뿌라크리티와의 많은 활동을 통해서 뿌르샤 스스로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그 드라마는 불륜 드라마가 아니다. 단순히 불륜 드라마로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철학 사상이 들어있다 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내용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찍어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은 제가 육감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만든 건데요. 내가 느끼는 것, 스스로를 파악할 수 있는 것, 이걸 우리 인체의 고유수용 감각기라고 하거든요. 고유수용 감각기가 분포되어 있는 인체 조직은 근막입니다. 근막적인 움직임과 감각신경의 조화를 통해서 고유수용 감각기라는 것이 개발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움직임을 통해 감각 수련을 할 때 고유수용 감각기가 더 발달하고 이를 위해서는 집중과 몰입력이 필요합니다. 집중과 몰입은 내수용 감각이라 불리며 인체의 제7의 감각으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냥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아니라 참고자료로 실어놓은 이 책에서 직접 가져온 거라 근막을 통해서 감정해부학이라는 학문도 요즘 회자되고 있고 근막과 신경, 근막과 뇌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연결성, 이 신경계 조절을 통해서 몸의 건강한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가 실어놨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유수용 감각기는 오감을 넘어선 무의식적인 감각으로 정상적인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고유수용 감각기는 원래 라틴어로 자신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리적으로 느끼기에는 너무 내재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모든 움직임과 몸 동작의 기초가 되는 고유수용성 감각은 진정한 6번째 감각이라 할 수 있다. 고유수용성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은 감각신경이며 그 운동신경이 아니라 감각신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막에 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근막은 인체의 가장 큰 감각기관이다. 문제는 고유수용 감각 증진 운동에 관한 적절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요가 운동을 통해 고유수용성 감각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타이치, 알렉산더 기법 등 다양한 무예와 같이 집중력이 있는 운동 시스템이 이러한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다음에 제7의 감각, 내수용 감각을 보시면 내수용 감각은 몸속의 상태에 대한 인식, 즉 신체의 내부 신호에 대해 인식하는 것. 인식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요가에서 알아차림, 어웨어니스, 내적 자각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시죠? 인간의 행복감이나 동기부여, 정체성 등의 복잡한 사고를 하기 위한 기초적인 감각이 되는 내수용 감각은 이제 막 그 기능에 대해 연구되기 시작했다. 잘못된 내수용 감각 정보는 다양한 정신, 신체 장애와 감정 장애에 관련되어 있다. 불안과 우울증, 거식증과 관련된 섭식 장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섬유 근육통 만성 피로 증후군 등은 잘못된 내수용 감각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중요한 내수용 감각은 집중력이 필요한 신체 활동을 통해 길러진다. 즉, 몰입과 집중이 필요한 신체 활동은 내수용 감각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매일 요가를 하는 것은 섭식장애, 그러니까 거식증이나 폭식증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요. 가 있는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마찬가지로 물리치료를 받음에 있어서도 환자의 집중력에 따라 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근막에 대한 책, 2019년에 출간된 근막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라는 저자 토마스 마이어와 로버트 슈엘립일까요? 그분의 의견입니다. 전혀 요가를 수련하지 않는 분들이시고 해부학자, 정형외과 의사 이런 분들인데 이런 요가 수련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특히 신경계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요가가 단순히 몸을 스트레칭하거나 몸만 쓰는 운동이 아니라 신경계 조절과 연관이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근거를 들어주신 것이 굉장히 반갑고 공부하기 너무 기쁜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의견을 정리해 봤는데요. 요가 수련이 왜 마음의 동요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있다. 몸과 마음의 연결성과 집중과 몰입,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해왔던 요가 수련의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모든 기제들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요가 수련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던 것이나 경험적 사례 외에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근거를 들 수 없었기에 심정적이고 막연한 동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수학적 수치와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점철된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요가 수련과 요가 철학은 신비스러운 심신수련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반가운 것은 요즘 스포츠 의학에서 근막적인 움직임이 우리 몸에 훨씬 더 건강한 구조와 기능을 개발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내면서 요가의 근막적인 움직임과 감각 수련, 요가 철학의 집중과 몰입,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크게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다시 바가바드 기타의 서문으로 갑니다. 이렇게 써있죠. 마음은 훈련하는 대로 간다. 그리고 더 해빙에서는 이 마음의 훈련을 통해서 돈과 건강과 부와 운을 모두 끌어들일 수 있는 에너지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니 원장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건강한 자기 자신의 몸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사태,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집중하지 말고 온 신경을 거기에 두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건강함 그 자체를 감사하고 누리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피하는 데 신경을 쏟지 말고 건강함을 기르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집중하는 곳에 에너지가 실립니다.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에너지 조절 장치는 바로 의식과 마음과 말입니다. 바가바드 기타와 더 해빙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는 공통점은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도 훈련하는 대로 가며 우리 감정과 감각은 생명 에너지가 가득하므로 감정과 감각을 훈련하는 것이 돈과 부와 건강과 운을 끌어당기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되 자유로울 수 있는 자신의 참된 힘에 대한 철학이 담긴 수련, 이러한 요가 수련을 하고 있는 우리 회원분들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도자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어렵고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이걸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어느 단계로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움과 걱정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은 해빙이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요가 철학과 일상생활 그리고 자기계발서나 심리학 책에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요가 수련과 요가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 공부와 이 영상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